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일 월요일 아침 DJ 대박이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할 얘기가 산더미입니다. 주말 사이에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뒤집어졌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오늘 서울 날씨부터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아침 기온 5도로 시작하는데 평년보다 좀 포근한 편이에요. 봄이 살짝 오나 했죠. 그런데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전부터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비가 옵니다. 5mm 안팎이니까 억수로 쏟아지는 건 아닌데 출근길에 우산은 꼭 챙기셔야 해요.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아침에 따뜻하네 하고 얇게 입고 나가시면 퇴근길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겉옷 하나 더 걸치시고요. 내일은 강원 영동 쪽으로 최대 40cm 이상 폭설 예보가 있으니 강원도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에요. 비가 오니까 공기질은 괜찮겠습니다. 마스크 없이도 숨쉬기 편한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주말 사이 벌어진 가장 큰 뉴스. 이건 세계사에 기록될 수준의 사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토요일 2월 28일에 이란을 대규모 공습했습니다. 작전명이 에픽 퓨리예요. 번역하면 대서사시급 분노라는 뜻인데 이름값을 제대로 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공식 확인했고 40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어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그것도 이란 혁명 이후 수십 년간 이란을 이끌어온 최고 지도자가 군사 작전으로 사망한 겁니다. 현대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이건 작년 6월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던 12일 전쟁의 연장선인데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약화시킨 수준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시설이 아니라 지도부 자체를 타격했으니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군 쪽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펜타곤이 공식 발표했는데요. 미군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 개시 이후 첫 미군 사상자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에 이 작전이 4주 이내에 끝날 수 있다고 했고 동시에 이란의 새 지도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발언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자신의 사저에서 모금 만찬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전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제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만찬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일요일에도 테헤란의 새로운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두바이의 럭셔리 호텔인 페어몬트 호텔이 미사일에 피격됐어요. 제벨알리 항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요트 뒤로 검은 연기 기둥이 올라가는 사진이 전 세계로 퍼졌는데 정말 초현실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가 직접 공격당했고 바레인의 고층 건물도 피격됐어요. 쿠웨이트 메인 공항이 타격을 받았고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도 폭발음이 보고됐습니다. 항공 쪽 피해가 대단합니다. 두바이 국제공항과 알막툼 국제공항 두 곳 다 운항이 전면 중단됐어요. 에미레이트 항공이 두바이 출발 전 노선 운항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무려 1만 9천 편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어요. 만약 중동 경유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시거나 출장 가시는 분이 계시면 반드시 항공편 상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분간은 중동 경유 노선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한 소도시에서 이란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9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미국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영사관을 포함해서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월요일에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 전쟁이 왜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시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공습 전부터 이미 안 좋았어요. 2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PC 도매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뜨겁게 나왔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올 상반기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이 돈을 빌리기 쉬워지니까 주식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아직 잘 안 잡히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특히 서비스 부문, 음식점이나 의료비, 보험료 같은 쪽에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높은 상태입니다. 시장은 올 상반기 금리 인하는 없다로 빠르게 가격을 재조정했고 심지어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공포까지 나왔어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 문턱까지 올라가면서 주식 밸류에이션에 압박을 줬습니다. AI 테마 쪽 얘기를 잠깐 하자면 1년 넘게 시장을 끌어올렸던 AI 내러티브가 슬슬 지치고 있어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막대한 투자가 실제로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 맞나? AI 데이터 센터에 수십 조를 쏟아붓고 있는데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려면 얼마나 걸리냐는 거죠. 물론 AMD가 메타와 대규모 AI 칩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한때 반등하기도 했어요. 160만 주 규모의 성과 기반 워런트까지 발행할 정도로 큰 딜이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이게 전부 금요일까지의 얘기입니다. 이란 공습은 토요일에 터졌단 말이에요. 오늘 월요일에 전 세계 시장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CNBC에 출연한 나티시스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르는 월요일 장을 러프하고 리스크 오프한 장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1에서 2% 이상 추가 하락,
미국 국채 수익률 5에서 10베이시스 포인트 하락, 그리고 원유 5에서 10% 급등을 예상했습니다. 안전자산인 미달러와 일본 엔으로 자금이 몰릴 거라는 전망이고요. 원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은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니까요. WTI 금요일 종가가 배럴당 67달러, 브렌트유는 72달러 48센트였는데 이건 아직 전쟁 전 가격이에요. 토요일 이후 가격은 월요일 장이 열려봐야 아는 겁니다.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지 않더라도 유가에 10에서 25%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고, 봉쇄까지 가면 50%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폭 40km 남짓한 좁은 바닷길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여기를 통과합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UAE에서 생산한 원유가 세계로 나가는 관문이거든요. 이란이 이걸 막겠다고 하면 글로벌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고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아직 봉쇄하진 않았지만 걸프만 전체를 미사일로 공격한 이란의 태도를 보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원유 수입국은 이미 예산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공포 탐욕 지수가 14입니다. 극단적 공포 구간이에요. 금요일에는 10일까지 떨어졌었거든요. 100점 만점에 14면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공포에 질려서 팔고 나간 상태라는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수준이면 바닥 신호일 때가 많았습니다. 가장 무서울 때 사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벌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전쟁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있으니 성급한 진입은 위험해요. 특히 레버리지 거래는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극단적 변동성에 청산당할 수 있거든요. 한국 증시 전망갑니다.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 6244에 마감했습니다. 2월은 정말 역사적인 달이었어요. 25일에 6083을 찍으면서 사상 처음 6000선에 올라섰고 26일에는 3.67% 폭등해서 6307까지 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누적 40% 이상 상승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랠리가 핵심이에요. 삼성전자가 20만 전자, SK하이닉스가 100만 닉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폭등했거든요. 증권사들의 코스피 목표치를 보면 장밋빛입니다. 모건스탠리 기본 6,500에 강세 7,500, KB증권 7,500, 키움증권 7,300, 하나증권 7,870, 그리고 노무라는 상반기 8,000까지 가능하다는 초강세 전망을 냈어요. 한국투자증권도 7,250을 제시했고요. 다만 방산주나 에너지주 같은 전쟁 관련 수혜주는 오히려 강세를 보일 수 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반대로 항공, 여행 관련주는 타격이 있을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증시의 체력 자체가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반도체 실적에 기반한 랠리라 단순한 거품은 아니고 기관과 개인이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기관이 8,800억 이상, 개인이 2,280억 순매수했거든요. 외국인은 1조 2천억 순매도했지만 국내 수급이 받쳐주고 있어요. 오늘 충격이 있겠지만 전쟁이 더 확대되지 않는 한 우상향 기조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딱 하나, 전쟁입니다. 금과 원유는 폭등, 주식과 크립토는 하방 압력, 안전자산 선호가 극대화되는 전형적인 전시 패턴이에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패닉 매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1990년 걸프전 때 다우가 개전 당일 4.5% 급락했지만 3개월 만에 원래 수준을 회복했어요. 2003년 이라크전 때도 비슷한 패턴이었고요. 지정학적 충격이 시장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 경우는 역사적으로 드뭅니다. 더 자세한 시황 분석은 쟁진영 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업다운 대박 채널도 놀러 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엔딩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거운 뉴스가 많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침착하게 정보를 소화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비 오니까 우산 꼭 챙기시고요. 새로운 한 주 다들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DJ 대박이었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전부 남의 highlight reel. 배터리 올퍼슨 꺼져가는 불빛. 근데 왜 지금이 제일 화난 건지